또 돈이요.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그러게 미리 돈 좀 모아 놓으셨어야죠. 나이 들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60이 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전부냐고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이 없으면 마음을 펼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나이인데도 모임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값을 계산하고 때로는 후배들에게 술 한 잔을 사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울었습니다. 반대로 늘 돈이 부족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웃고 있어도 계산할 순간만 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대신 계산하고 그는 다음에 꼭이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엔 깊은 자존심의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의 차이를 보며 절감했습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관계의 온도, 그리고 제 존엄까지 함께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로 시작됩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여유 있게 계산을 하고 누군가는 뒷짐을 지며 눈치를 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대놓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모임 연락이 덜 옵니다.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아픈 데가 있어도 병원을 망설이게 됩니다. 손주가 생일인데 선물 하나 사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계산이 됩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들이지만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생활을 흔들고 존엄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는 젊을 때 꽤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후배들에게도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준비 없이 맞은 노후는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만나던 후배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약속을 잡는 대신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계산할 때가 두려웠던 겁니다. 한때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던 그가 이제는 얻어먹는 입장이 되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존심이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도 지킬 수 없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후 돈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보고 겪은 사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교훈들을 혹시라도 지금 준비가 부족한 분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생활도, 존엄도 모두 함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빚을 짊어진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친구는 은퇴 직전에 집을 넓히겠다며 대출을 크게 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조금 갚고
연금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으로 일부는 갚았지만 남은 이자가 그를 옥죄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무섭게 은행으로 빠져나갔고 생활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용돈을 줄여가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손주들 용돈 주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 가끔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게 과연 은퇴 후의 삶인가,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일했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땐 대출이 두렵지 않았다고. 일하면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매달 정해진 연금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의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설령 일자리를 구해도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했습니다. 빚을 안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시장을 가도 가격표부터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비싸면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식사 약속을 잡아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이자 낼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또 다른 부부는 빚내서 소비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냐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드값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결국 카드론을 받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 1,000만 원이 넘었고 2년이 지나니 몇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최저 금액만 갚았기 때문입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걸. 결국 그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니 전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갚기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몇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아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들을 보며 확실히 알았습니다. 노년의 빚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빚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을 더해서 갚을 수 있고 수입을 늘릴 방법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고 수입을 늘릴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연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금마저 빚 갚는 데 쓰인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은퇴 후에도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순간 자유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위축되고 선택할 권리조차 사라집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해야 하고 손주가 놀이공원 가자고 해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제 또 다른 지인은 빚 때문에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고 이자 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압이 올라갔고 당뇨까지 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약값도 아까워서 약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빚이 건강을 갉아먹은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은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마음의 평화까지 모두 빼앗아 간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빚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철창은 없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매일 빚에 대한 생각으로 괴롭습니다. 빚은 젊어선 시간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더 일하고 더 벌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선 생명과 존엄으로 갚아야 합니다. 매일 불안에 떨며 자존심을 접고 건강을 희생하며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다짐했습니다. 노후에 들어서기 전에 어떤 빚이든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지금 빚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빚을 먼저 갚는 게 우선입니다. 빚이 있는 상태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빚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비를 위한 빚은 절대 내선 안 됩니다. 여행 가고 싶다고, 좋은 차 사고 싶다고, 명품 가방 갖고 싶다고 빚을 내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평생 갚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빚 없이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60대가 되어 가장 후회되는 게 젊을 때 빚을 내며 산 거라고.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빚 없는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있는 빚은 최대한 빨리 갚고 새로운 빚은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원하는 것을 위해 빚을 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험해집니다. 빚은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빚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갚으세요. 빚이 없다면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빚 없는 노후, 그것이 바로 존엄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60대 이후에도 허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품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 지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젊을 땐 못 누렸으니 이제라도 좋은 거 사야지.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겼으니 쓰고 싶은 마음.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녀의 옷장엔 명품 가방이 늘어났지만 통장은 비워졌습니다. 처음엔 하나만 사려고 했습니다. 평생 한 번쯤은 명품 가방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사고 나니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 갈 때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계절마다 신상품이 나왔고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걸 보면 또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사다 보니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명품은 한두 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사는 게 아니라 지갑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샀습니다.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통장은 반토막이 났고 2년이 지나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명품 가방은 계속 사면서 왜 돈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고, 부끄러웠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 명품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투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투자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가처럼 말합니다. 이 주식 사면 오른다. 이 코인 사면 대박 난다. 부동산은 지금 사야 한다. 하지만 공부 없이 그대로 따라하면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 또 다른 지인은 유튜브에서 본 주식을 그대로 샀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차트도 보여주고 분석도 해주고 앞으로 몇 배는 오를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그 주식에 넣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올랐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수익이 났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 선택했어. 이대로 가면 대박이야. 하지만 일주일 후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떨어졌습니다. 곧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몇 %씩, 일주일 만에 몇십 %씩. 그는 팔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원금의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왜 공부도 안 하고 덤볐을까? 왜 그 유튜브를 믿었을까? 왜 한 번에 많이 넣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부분은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말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샀고 뉴스에서도 집값이 오른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점점 늘어났고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남은 대출금은 여전히 갚아야 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집마저 위험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실이 아니라 준비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절대 함부로 굴려선 안 됩니다. 특히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도박보다 위험합니다. 도박은 적어도 잃을 걸 알고 하지만 투자는 딸 줄 알고 하다가 잃으니까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제 마지막 남은 자산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엔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것만 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 수익을 노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예금 이자가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적어도 원금은 지켜집니다.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가 넘어서 명품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품격은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생활,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여력에서 나옵니다. 명품 가방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손주에게 용돈 주는 게 낫습니다. 명품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친구들과 편하게 밥 한 끼 사는 게 낫습니다. 허영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여유는 평생의 행복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60이 넘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명품 사느라 돈 쓴 거라고. 그때 그 돈을 모았으면 지금 훨씬 여유로웠을 거라고. 지금도 옷장엔 명품이 가득하지만 정작 통장엔 돈이 없다고. 그 명품들이 밥을 사주나요? 병원비를 내주나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명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허영과 무모한 투자, 이 두 가지가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허영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고 신중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말만큼 위험한 착각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계획 없이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지인은 늘 말했습니다. 돈이야 어떻게든 되지. 자식들이 있잖아. 그는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축은 거의 하지 않았고 들어오는 대로 썼습니다. 주변에서 노후 준비하라고 말해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식 셋이나 키웠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첫째는 대출받아 집을 샀고 매달 대출 이자에 허덕였습니다. 둘째는 아이 둘을 키우며 교육비며 생활비며 빠듯했습니다. 셋째는 아직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해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찼습니다. 부모에게 여유를 줄 만큼 넉넉한 자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식에게 생활비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첫째는 처음엔 흔쾌히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2달, 3달 계속되자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연금은 어디 쓰세요? 그 말을 듣고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금은 나왔지만 너무 적었습니다. 젊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둘째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둘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도와주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대충 끊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줄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버림받았다고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 없는 부모가 스스로 버림받을 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울했을 겁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계속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나? 왜 평생 준비 안 하셨나?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기엔 너무나 버겁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그 독은 하루 이틀에 티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월급 들어오고 먹고 살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쌓이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다른 지인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건강관리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은 모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일을 하려 해도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든 사람을 쓰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설령 일자리를 구해도
젊은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만으론 안 되는구나.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대에 돈을 모으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국민연금만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어. 연금 나오면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연금이 나와 보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식비만 내도 연금은 바닥났습니다. 병원비라도 나오면 그달은 적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미리 알고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무책임한 마음가짐, 이것이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괜찮겠지.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건강하면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이 모든 생각이 착각입니다. 노후는 준비한 사람만 견딥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까지는 정말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60 넘어서야 알았지. 괜찮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는 50대까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저축한 것도 별로 없었고 연금도 적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까지는 버텼습니다. 퇴직금이 조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도 몇 년 안에 바닥났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병원비로 쓰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60대 중반이 되자 그는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돈은 없는데 살 날은 많은데. 그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밤새 일을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5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미친 듯이 준비할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이 50대든 40대든 심지어 30대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만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자식도 자기 삶이 힘듭니다. 건강만 믿지 마세요. 나이 들면 몸은 늙습니다. 연금만 믿지 마세요. 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저축을 시작하고 연금을 늘리고 투자를 공부하고 지출을 줄이세요. 노후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이 없으면 존엄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치료비를 듣고는 접수창구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리는 노인들.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은 작아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가 떨어지고 뒷모습이 초라해졌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큰 고통은 치료조차 못 받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제 지인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MRI를 찍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약만 처방해 주세요. 의사는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약을 받아 나오면서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구나. 이게 내 인생인가. 그 후로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텼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은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손주 생일에 선물조차 사주지 못했습니다.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가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걸 봤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생일날이 되었지만 그는 손주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 왜 안 오세요? 아이가 할아버지 기다려요. 그는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다음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울었습니다. 손주 생일에 할아버지가 빠지다니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건가. 그 후로 그는 가족 모임을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생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지인은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번 밥값을 못 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내 괜찮아. 하지만 몇 번이 지나도 그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모임 연락이 올 때 그의 이름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인가 싶었지만 계속되자 그는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는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메시지가 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어지고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며 절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의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왜 준비하지 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자책이 시작되면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자존감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최소한의 돈 없이는 자존감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가족이 나를 보는 시선,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 딸은 있지만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미안해서 먼저 연락하지 못합니다. 명절에나 잠깐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당하지 못해. 가족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항상 움츠러들게 돼. 이게 노후야. 이게 준비 없는 노후의 현실이야. 또 다른 분은 슈퍼마켓에서 일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사면 계산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젊은 손님들은 그를 무시하듯 대합니다. 빨리 안 해요? 왜 이렇게 느려요? 그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이 느린 건데 그것조차 눈치 보며 일해야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립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게 될 줄 몰랐어. 젊을 때 조금만 더 모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돈이 없다는 건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파도 쉴 수 없고 힘들어도 일해야 하고 무시당해도 참아야 합니다. 존엄은 사치가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존엄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다고. 돈이 없으면 무너지는 건 생활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존엄이 무너집니다. 가족 앞에서도 작아지고, 친구 앞에서도 주눅 들고, 사회에서도 무시당합니다. 이게 준비 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손주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고, 친구들과 밥을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는 돈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병원비 걱정하고, 가족 앞에서 작아지고, 친구들을 피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방패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90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단순히 23년치 생활비가 아닙니다. 90세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은퇴하면 10년 정도만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5세에 은퇴하면 90세까지 25년입니다. 25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5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병원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깁니다.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며 배운 것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교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첫째, 어떤 빚이든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은퇴 전까지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빚, 어떤 빚이든 남겨두면 안 됩니다. 빚이 있는 상태로 은퇴하면 연금이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결국 또 빚을 내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5세부터 빚 갚기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여유 자금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여행도 포기하고 외식도 줄이고 오직 빚 갚기에만 집중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연금이 온전히 생활비가 되었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더 이상 은행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둘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어떤 형태든 추가 수입이 필요합니다. 제 지인은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을 들었습니다.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넣었습니다. 지금 그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두 개의 수입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하고 여유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추가 수입이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은퇴 전에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만들려면 너무 늦습니다. 셋째, 명품이나 허영에 쓰는 돈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노후에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건 사고, 원하는 건 참아야 합니다. 명품 가방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비싼 외식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후에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은퇴 후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매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씁니다. 외식은 특별한 날로 제한하고 옷은 필요할 때만 삽니다. 명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줍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당당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돈도 모이고 마음도 편하다고. 넷째, 투자라면 반드시 공부한 후에만 해야 합니다. 공부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도박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합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전문가와도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먼저 경험해 봐야 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제 친구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책을 여러 권 읽었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오랜 시간 연습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배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준비한 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원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중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 노후는 안정됩니다. 빚 없고 안정적 수입 있고 절약하며 신중하게 투자하면 90세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하는 겁니다. 먼저 현재 생활비를 파악하세요.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1년이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그보다 조금 적게 잡으세요. 출퇴근비가 없어지고 회식비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병원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퇴직연금은 있는지, 개인연금은 준비되어 있는지, 모든 수입을 합쳐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와 비교해보세요.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해야 합니다. 추가 수입을 만들 것인지, 지출을 더 줄일 것인지, 둘 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30대에 시작하면 30년의 시간이 있고, 40대에 시작하면 20년, 50대에 시작하면 10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이고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생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60대가 되고 나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고. 70대가 되면 더 빠르다고. 그러니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달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통장을 열고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지출을 줄이세요.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무설계사를 만나 내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90세까지의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당신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움직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몰라서 뒤늦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